안녕하세요, 조니입니다. 오늘은 3월 말에 도쿄 여행을 갔던 걸 2달이 지난 이제서야 편집을 하게 됐는데, 일단 밤을 새고 출발했던 일정이어서 영상이 되게 정신이 없을 예정입니다. 동물의 숲을 좀 하면서 아침 비행기를 기다렸고 첫 순서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사실 이때부터 벌써 피곤해가지고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그런 좀비 상태였고요. 눈을 잠깐 감았다 뜨니까 바로 일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또 환승을 해서 아키하바라로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인형 뽑기가 시작되는데요. 일본 여행에서 인형을 한 개도 못 뽑아왔고 쿠지도 또 망했고요. 라디오 회관을 가가지고 우선 배가 고파서 패밀리마트에서 미트볼 꼬치 같은 걸 먹었고요. 올라와서 구경을 했는데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단종된 가차들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이었어서 조금 가격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냥코 대전쟁에 꽂혀버려서 귀여운 키링 가차를 했는데 바로 위시가 나와줬고요. 여긴 애니 굿즈들을 많이 파는 샵이었는데 헌터헌터도 있었고 또 유명한 애니들도 많더라고요. 주술회전을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 문어같이 생긴 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얘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아미아미에 왔는데 뭘 많이 샀네요. 그래도 귀여운 흰둥이를 얻었습니다. 이 만화가 재밌다고 추천을 받았는데 만화 제목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희왕을 제가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유희왕 굿즈나 카드도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카드도 이제 비싼 카드들은 진짜 비싸게 팔고 빈티지 카드들 같은 것도 많았어요. 벌써부터 짐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여튼 라디오 회관을 퇴근하고 나가보니까 평일 오전인데도 아키하바라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또 해서 눈포차물을 뽑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키리메짱이 좀 더 뽑기 쉬워 보여가지고 다시 도전을 했거든요. 잡히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인생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는데 그냥 예뻐서 한번 찍어봤고요. 정신 차리고 오타쿠 여행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샵에 들어가니까 어떤 분의 생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축하해드리고 가샤폰 회관이라는 곳에 가차를 돌리러 왔는데요. 한교동 가차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저만의 미션이 있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1트나 2트 만에 한교동이 나와줬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도 후유마루 시리즈라고 귀찮아하는 산리오 시리즈인데 이것도 2번 만에 한교동이 나와가지고 매우 기뻤습니다. 지금 보니까 누가 봐도 기뻐하는 사람 같네요. 산리오랑 짱구가 콜라보한 키링은 12종류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기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바로 한교동이 또 나와주더라고요. 가차에 돈을 많이 아꼈지만 인형 뽑기로 돈을 다 쓰긴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져가지고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갔는데 양이 많고 맛은 그냥 그랬어요. 아키하바라 오타쿠 쇼핑을 끝내고 긴자 호텔로 체크인을 하러 갑니다. 밤새고 피곤해가지고 눈을 잠깐 감았더니 저녁이 되었고요. 저녁의 긴자는 한적했고 날씨도 좋아서 되게 걸어다닐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변압기를 반대로 된 걸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돈키호테 가서 다시 샀어요. 돈키호테 온 김에 구경을 많이 했는데 포켓몬 굿즈도 많이 팔았고 산리오 카드도 여러 개 샀습니다. 돈키호테는 정말 뭔가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기 좋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양말이나 재밌는 양말이나 마리오도 있었고 이건 뭐죠? 못반쭈 우사기 은포차물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것도 사고 실바니안도 주변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몇 개 집었습니다. 마리오도 일본에서 되게 잘 나가는 캐릭터군인데 저는 여기 이 입술 두꺼운 가봉이라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이 샀고요. 예쁜 가방도 하나 사가지고 신이 났네요. 혼술을 원래 거의 안 하는데 혼자 여행을 오기도 했고 일본은 또 하이볼 같은 거 아니면 생맥주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치웠습니다. 그렇게 제 여행 첫날이 마무리되었고요. 둘째 날은 아침 일찍 시부야로 갔고요. 어쩌다 보니 파르코 백화점 오픈런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캐릭터 굿즈들이 모여있는 쪽은 더 일찍 열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런이 아니었습니다. 여튼 제가 동물의 숲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조니도 발견하고 다른 굿즈들도 봤는데 귀여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미보 카드도 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만화인 디지몬 굿즈를 파는 스토어도 있었어서 들렸는데요. 디지몬 어드벤처 시리즈 굿즈를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었고 전체 시리즈에 쯔무쯔무 인형들도 있었고요. 홀리링 액세서리나 기괴한 파닥몬 쿠션도 있었습니다. 저는 울퉁몬, 보코몬 2개 인형을 샀어요. 다른 스토어들도 구경을 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로 유명한 캡콤 스토어도 있었고 점프샵도 있었는데 원피스를 잘 몰라서 지나쳤습니다. 포켓몬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포켓몬 디자인 랩을 갔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뭘 사더라도 줄 설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한층 아래에 나가노 마켓이 있었는데 여긴 조금 더 한적한 편이었고 퍼그상이나 고로케도 좋아하는데 뭘 살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상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시부야에 패션 브랜드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슈프림이나 스투시나 베이프 그리고 에이프 같은 데서 쇼핑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쳐버려서 택시 찬스를 이용하고 다이카니야마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바게트 샌드위치랑 풀떼기 비슷한 걸 먹었고요. 츠타야 서점을 갔는데 여긴 한 3번째 오는데 갈 때마다 일본어를 잘 몰라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쇼핑한 가방하고 안경을 자랑하는 모습이고요. 좀 걸어서 나카메구로에 벚꽃이 많이 폈는지 보러 왔는데 하나도 안 폈더라고요. 그래도 숙소 돌아가는 길에 벚꽃이 많이 핀 곳을 봐가지고 벚꽃 구경을 잠깐 했습니다. 숙소를 들렸다가 다시 나와서 주변에 있는 장난감 가게를 갔었는데요. 카피바라 인형도 있었고 퉁퉁이 인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미도리 스시를 가려고 했었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고 네무로 하나마루라는 체인 스시집을 왔는데요. 여기도 웨이팅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스시를 먹지 못하면 왠지 못 먹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비 내리는 긴자 거리를 보면서 웨이팅을 1시간 정도 기다려줬습니다. 드디어 입장을 해서 한국어 메뉴와 영어 메뉴를 보면서 주문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새우초밥을 시작으로 해서 연어랑 광어 지느러미 초밥도 시켰고 장어까지 클리어하고 나왔습니다.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와서 긴자에 본점이 있는 대형 문구점인 이토야에 갔는데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재밌고 귀여운 스티커들 위주로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집 가는 길에 긴자 산리오 월드를 들렸는데 여기가 도쿄에서 가장 큰 산리오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마감 시간 다 될 때 갔어서 많은 걸 구경하진 못했는데 제가 갖고 싶었던 한교동 피규어도 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기간에는 산리오 디스코 쿠지라는 제일 복권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피규어를 2개나 건졌습니다. 한교동은 아니었지만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베스밤을 하나 풀어봤는데요. 일본은 목욕 문화가 발달해서 캐릭터 베스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스미코고라시 피규어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돼서 이케부쿠로의 피파르코 백화점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장난감 판매점인 만다라케가 여기 있어서 왔습니다. 만다라케는 체인점이 많은데 나카노역에 나카노 브로드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둘러보다가 유희왕의 툰 데몬이 있어서 이걸 샀고요. 조금 더 구경하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애니메이트 본점에 간 건데요. 사실 딥하게 파는 만화가 없어서 1층에 가차들만 좀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 굿즈 전문샵인 라신반에 잠깐 들렸는데요.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포켓몬 인형 같은 거나 아니면 가차나 피규어 같은 것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헌터헌터 굿즈도 조금 있었는데 마땅히 살 게 보이지 않아서 따로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을 또 가서 또 실패를 했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산리오 기프트 게이트를 갔습니다. 어제 못 뽑은 디스코 쿠지의 한교동 피규어가 자꾸 생각이 나서 또 시도했는데 바치마루 피규어만 나왔어요. 그리고 힘들어서 잠깐 티 한 잔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선샤인시티로 왔는데요. 짱구나 포켓몬처럼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굿즈샵이 되게 많았어요. 짱구 스토어에는 극장판 조형물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포켓몬 센터로 오니까 재밌게 즐겼던 포켓몬스터 게임 시리즈의 바이올렛 버전 주인공인 미라이돈이 멋있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부야 파르코에서 제가 못 본 건지 발견 못했던 포켓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키디랜드를 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살짝 작고 제품 가짓수들이 다양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사넥스 스토어에서 제가 좋아할 만한 느낌의 귀여운 캐릭터를 발견했습니다. 친구의 요청으로 실바니안 스토어도 갔는데 여긴 제품이 진짜 많았고요. 한때 포켓몬고를 되게 열심히 했어서 포켓몬고도 보러 갔는데 조금 불쾌한 골짜기에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돌 분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한국 아이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 그런지 재밌었어요. 일본에서 유학을 시작한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저녁으로 야끼니쿠를 먹으러 왔는데요. 평점이 높길래 일단 들어왔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대의 야끼니쿠 집이더라고요. 그래도 비싸서 그런지 이번 여행에서 먹은 음식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우설을 종류별로 먹었고 마지막 후식도 알차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또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사카 갔을 때는 그래도 좀 뽑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 도쿄에서는 단 한 개의 인형도 뽑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기도 했고 안 찍은 부분도 많아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쓴 것 같아요. 인형 뽑기에. 그렇게 3일차 여행을 마쳤고요. 이건 전날 뽑았던 바츠마루 피규어고 이 날은 도쿄역에 있는 캐릭터 스트리트에 갔습니다. 저는 약속 전까지 시간이 많진 않아서 진짜 둘러보기 식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는데 되게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캐릭터 굿즈샵이 있어서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치이카 샵은 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리고 경수형을 만나서 찌개면을 먹었는데 맛있었고요. 아자부다이 힐즈에 가서 팀랩 보더리스 입구만 보고 커피가 맛있는 퍼센트 아라비카 커피에 가서 저는 아이스 말차 라떼를 먹었습니다. 시모키타자와의 빈티지 의류 구경을 좀 하러 갔다가 조금 출출해져서 와인 런들이라는 곳을 발견을 했는데요. 살짝 걸쳐 앉아서 와인과 야끼토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이날 비가 얕게 와서 운치도 있었고 저는 콜라를 마셨지만 아주 맛있었습니다. 빌리지 뱅가드를 잠깐 들리고 또 밥을 먹으러 이동을 합니다. 가는 길에 어떤 분들이 공연을 하고 계셨고요. 저녁은 하마마스초 나미노우에라는 에도식 된장 스키야키로 유명한 곳을 갔는데요. 첫 번째 코스로는 우니랑 날치알, 캐비어, 실파 같은 걸 같이 와규에 싸먹는 느낌의 요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엔 오징어 완자로 추정되는 게 있는 담백한 국이 나왔습니다. 제철 식재료로 만든 오반자이 5종도 나왔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바삭한 생선구이까지 먹어주고 나면 메인 요리인 에도 된장 스키야키의 재료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완성된 스키야키는 되게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었고요. 이 소스에 비벼먹는 밥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추가로 나오는 주먹밥은 너무 배불러서 맛만 보고 직접 싸주시는 딸기 모찌까지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제 유튜브의 첫 도쿄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엉망진창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